안녕하세요. 류영숙 보험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당시에는 정상적인 직장이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을 했고요. 무사히 인가결정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월 변제금을 갚아 나가는 도중에 갑자기 회사가 문을 닫거나 혹은 잘렸거나 그러니까 실직을 한 경우,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개인회생 신청 당시에는 급여가 한 500만 원 됐다. 그래서 최저생계비 제외하고 한 달에 한 200씩 300씩 갚아 나가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실직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보통 36개월 동안 그 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한 5개월째 내고 실직을 했다. 남은 그거 어떡합니까? 그럼 개인회생 절차가 그냥 폐지될 수밖에 없나? 그래서 개인회생 인가결정 받은 후에 실직한 경우 변제금을 계속해야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야 됩니다. 인가결정 나온 대로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인가결정 날 때 한 달에 300씩 36개월 동안 납부를 해 이렇게 나오면 내가 한 10개월 내다가 실직을 했어요. 그래도 계속 납부를 해야 됩니다. 돈이 어딨냐, 회사 잘렸는데 빌려서라도 내야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빌릴 데도 없다 라고 하시면 그럼 개인회생 포기해야 되는 것이냐? 반드시 그건 아니에요. 실직을 하더라도 회사를 다시 구하실 거 아니에요. 구하는 기간 동안은 못 내더라도 내가 다시 직장을 구하면 그 돈을 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법원에 변제유예 신청을 하세요. 내가 지금 당장 실직해가지고 앞으로 한 3, 4개월은 월 변제금을 못 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반드시 3, 4개월 안에 새로운 곳에 취업을 해서 그때부터 다시 돈을 내겠습니다 라고 소명을 해서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 줍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그냥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아깝잖아요. 그동안 낸 돈 다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10개월 동안 300만 원 낸 거. 그러니까 변제유예 신청을 하세요. 그리고 실직을 해서 새로운 곳에 취업을 했는데 급여가 원래 내가 다니던 회사는 500이었는데 실직하고 새로 구한 곳은 300밖에 안 된다. 이러면 500을 기준으로 한 달에 300씩 내기로 했는데 지금 300 받는데 300 다 내면 뭐 먹고 삽니까? 이럴 때는 변제 개희간 수정 신청을 하세요. 소명을 해야겠죠. 법원에다가 판사님, 회사가 문을 닫는 바람에 실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급여가 적은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원래는 5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300만 원씩 법원에 내기로 했는데 지금은 그 돈을 못 냅니다. 줄여주십시오. 300에서 월급 200 줄었으니까 200 줄여달라고 100만 원만 내게 해주십시오. 변제기간 수정 신청하세요. 물론 무조건 받아들여주지는 않습니다. 변제유예 신청보다. 하지만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아님 말고요. 일단은 변제기간 수정 신청하는 겁니다. 받아들여주면 완전히 땡큐잖아요. 그렇죠? 잘 안 된다라고 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일단 변제기간 수정 신청하세요. 여러분들이 의뢰를 맡긴 법무사님한테 부탁을 하세요. 변제기간 수정 신청서를 내달라고. 요 변제기간 수정 신청서만 별도로 저한테 맡아달라고 연락 오신 분들 계시는데요. 그럼 처음부터 제가 다 서류를 작성해야 돼요. 그 자료들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기존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 처음 여러분들이 개인회생 의뢰를 맡긴 법무사님한테 맡기면 되게 간단한 절차입니다. 그냥 프로그램으로 고치면 돼요. 자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보루가 특별면책 신청입니다. 제가 이 특별면책 신청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도 이미 설명해 드렸는데요. 실직을 했어요. 재취업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다든지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뽑는 데가 없다든지 도저히 이 돈을 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돈 다 그냥 탕감하고 명퇴시켜달라고. 최후의 보루입니다. 당연히 엄격하게 보겠죠.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36개월 중에 내가 10개월 동안 갚았잖아요. 300씩 갚았어요. 그럼 3천만 원이잖아요. 그 3천만 원이 개인회생 인가결정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보다는 많았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청산가치, 즉 내 재산이 5천이다 라고 한다면 300씩 10개월만 갚았잖아요. 3천이잖아요. 재산이 더 많죠. 그러면 안 돼요. 재산보다는 많이 갚았어야 돼요. 근데 내가 재산이 가진 게 하나도 없어서 거의 2천밖에 없다. 근데 내가 10개월 동안 내서 3천 갚았다. 그럼 내 재산보다 많이 갚은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특별면책 요건에 해당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건이에요. 내가 실직할 때까지 아니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때까지 냈던 돈의 합계액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는 많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요건이 가장 좋긴 하죠. 돈을 하나도 안 내고 그냥 면책되는 거니까. 그만큼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겠죠. 요것도 별도로 저한테 해달라고 연락 오신 분들 있으신데, 요것도 여러분들 처음 개인회생 의뢰했던 법무사님한테 의뢰를 하시는 게 비용도 적게 들고 간단합니다. 저한테 따로 의뢰를 맡기면요,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돼요. 개인회생 처음 진행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의뢰를 맡긴 법무사님한테 의뢰를 맡기셔라.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에 변제금을 납부하다가 도중에 실직이 된 경우 그 남은 월 변제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류홍석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